JB 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코너 JB 타임즈입니다. 시선 집중의 식구들이 지금 총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연장 방송 수요일 코너죠. 사법 논담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유민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대개 이런 큰 재난과 참사가 있으면 실체적 규명, 진실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또 하나 이제 남는 게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야. 그 다음에 그 책임이라는 게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누가 책임질 거야. 이제 이것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두 분이 사법 논담을 책임지고 계셔왔기 때문에 한번 사법 논담처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날이 좋아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뭐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갑자기 길이 꺼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단 제가 길을 나서면 국가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야지 운이 좋으면 살아남고 운이 나쁘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 국가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건의 본질이나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장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뉴스에서 한 문구가 마음을 때리던데 국가는 오지 않았다. 저는 이 사고의 이 참사의 본질은 국가의 부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며 책임을 질 것이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참 일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책임 주체가 아주 명확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무너졌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한 사안이라면은 이게 법률적으로도 정의 내리고 배상 책임을 묻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텐데 그러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고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112 상황실이라든지 이제 경찰에서의 책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경찰이 이제 본인의 책임을 다 했느냐라고 하는 관리 책임의 영역,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법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제 천 변호사님도 잠깐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만 장 변호사가 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사고 직후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안전법 등의 행사 주체가 명확할 때 뭐 1,000명 정도의 뭐 관람객이나 이런 참여객들이 있을 때 안전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돼 있고 뭐 이런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경찰이 이 사고 4시간 전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녹취록을 보면 압사란 표현이 나오고 소름 끼친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동을 했지만 수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이 어떻게 지자체, 국가, 정부, 경찰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지우고 있느냐.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경찰 직무집행법 2조에도 경찰을 국민의 신체 안전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주체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언적 기능이냐 규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 배성을 인정하고 본인들에게 의무가 있었는지를 법령상 존재 유무를 따질 때 근거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배상도 인정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의율할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저는 형사 책임은 개별 사람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국가 배상은 피고가 이를테면 용산구청 내지는 대한민국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책임을 좀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결국 따져보면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다음에 용산구청 위에는 그럼 서울시청이라고 치고 네. 용산경찰서 위에는 경찰본청, 그다음에 행안부 위에는 행정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법적 책임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 책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가가 전체로서 부담하는 예.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국가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된 의무가 부여가 되고 네. 그걸 위반했다라는 게 인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걸 이제 예견할 수 있었느냐, 이 사고 발생의 위험성 어느 정도 예견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아예 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형사 책임 관련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네. 이게 결국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정리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112 상황실에서도 이걸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고위층에서 보고가 되기보다는 112 상황실과 이태원 지구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처리됐는데 이 실무자들을 만약에 우리가 처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과연 이게 정의로우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아무튼 좀 잘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좀 큰 단위의 책임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지 실무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상자들과 관련해서는 14개 나라가 관련돼 있는 국제적인 참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제적인 참사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어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기에 10몇 개국의 여행객이 있었다 그러면 뭐 국제적인 참사이듯이 이것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브리핑이 결국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의 답까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주체가 없는 자발적 행사였던 점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Was it wrong for these young people to be there in the first place? 친구들이 거기 가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든지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그 책임은 특히 이렇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총리는 정부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진솔한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장비가 혼선을 빚자 앞선 외신 기자의 질문을 본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예. 첫 번째는 뭐 마이크하고 통신 시설 관리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시설 과장 책임이 있고 이게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실무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 뭐 누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덕수 총리가 여기서 이렇게 조크를 던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분위기를 풀어야 될 상황이 있고 엄중해야 될 상황이 있는 네. 것이죠. 이건 엄중한 상황이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 한덕수 총리가 기존에도 총리를 해보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륜과 어떤 뭐 이런 부분 또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행정부의 통할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고 모신 분인데 지금 이 사건 수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 아프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말도 말이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뭐 이 군중 관리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는 이태원에 10만 명이 있어도 뭐 이념적인 차이가 없고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은 뭐 그런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없다. 뭐 시위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네. 자꾸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는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또 개별적으로는 책임을 부인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정무적으로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을 봅시다. 오세훈 시장도 보면 이거 저희 서울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 보고 서울시 니네가 잘못했잖아. 너네가 다 책임져. 그러시지 않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법인데 저는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한덕수 총리가 왜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시는 건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총리하고 외신 기자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한 총리는 자꾸 인시덴트 사고라고 몰고 가는데 외신 기자들은 디제스터 이건 참사라고 자꾸 이제 네.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 참사를 다루는 정부의 저는 한 단면이 그냥 고스란히 노출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하는데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용어입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매니지먼트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지 이거는 참사에 대해서 정부로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 생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게 전혀 아니라요.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고 급급하게 수습하고 그냥 변명하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단면이 그러니까 참사를 사고라고 지칭해라. 희생자라고 지칭하지 말아라. 사망자라고 이야기해라. 저는 온당한 풀이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사과드리고 사죄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농담과 조크 그리고 웃음을 흘리다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경찰이 참사 당일에 11건의 접수된 신고 내용을 이제 녹취록으로 공개했습니다만 실제로 11명의 신고만 있었겠습니까? 다 따져보면 뭐 한 7, 80명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접수는 됐는데 그 접수된 내용을 듣고 명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보고를 하고 큰일 났습니다는 보고를 받고 또 상부에 보고하고 거기서부터 또 논의가 돼서 지시가 내려오고 뭔가 이게 좀 유기적인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또 어디선가 끊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또 끊긴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겠죠. 아마 이제 112 상황실 담당자 이상의 아마 뭐 여기도 뭐 나름대로 관리자가 있겠죠. 있겠죠. 예. 그 사람이 상부에 이걸 제대로 보고했느냐. 이게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수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게 이태원 지구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서울 본청이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기동대 파견이라든지 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게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태원 지구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범죄 신고도 많이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중의 밀집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럼 결국 인력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한 이태원 지구대를 어떻게 서포트를 했었어야 되느냐가 이게 핵심 쟁점이 돼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뛰어가서 살펴보니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보고까지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규명해 봐야겠죠. 이 완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참사를 계기로 드러났다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이 신고자가 압사, 대형 사고를 암시했는데도 이거를 4시간 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이게 형사적으로도 관련자들은 직무유기에까지 해당할 수 있는 소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국가배상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가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법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세월호 사건에서도 해양 경찰 같이 국가배상의 공동 책임자라고 대법원이 명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 안전 담보해야 되는 게 정부한테 주어진 책임이자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 분명히 묻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한 곳에 많이 몰리게 되면 뭐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돌발적인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무질서라고 규정을 한다면 일단 그 무질서에 대해서 대응은 국가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네, 관리도 국가 책임인 그렇습니다.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여론을 좀 물어보자. 그리고 여기저기 여론의 동향을 탐지해 가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위법한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SBS에서 보도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글쎄요.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될 때인가?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사고니 뭐 이게 사망자니 뭐 이런 그 규정의 문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그 이 내용이 밝혀지기 전까지 최대한 가치 중립적인 뭐 용어를 쓰겠다. 뭐 그래 뭐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런 거를 경찰이 나서 가지고 예. 뭐 수집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경찰이 과연 이걸 뭐 해줘야 되는 문제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정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정무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경찰이 이런 식의 그 언론 동향 뭐 이런 거 문건 만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내부 지침을 다 바꿨었습니다. 어떤 동향 파악하는 게 이른바 확대가 되면은 민간이 사찰로도 될 수 있고 대단히 예. 부적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도록 규정을 정해놨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 과거로 회귀해서 이 부분 참사가 났을 때 정부의 안위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 그렇다면 사고가 났으면은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될지가 아니라 뭔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를 주저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는 이 행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적된 부실 대응, 늑장 대응도 있었고 이런 뭔가 부적절한 처신들, 행위들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그러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밝혀내려면 그게 뭐 감찰이든지 아니면 조사 아니면 수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거나 감찰하거나 조사하면 제대로 나올까요? 경찰한테 맡겨야 되나요? 물론 저희가 또 경찰도 워낙 큰 조직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자정 기능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국민들의 신뢰의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검수완박 이런 그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과거 같으면 이럴 때 이제 경찰, 검찰 뭐 등등이 같이 합수단을 꾸려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한테 일단 맡길까요? 저는, 아니면 뭐 따로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셀프로 한다는 거는 믿기 어렵고요. 고강도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을 보여주기 식으로 뭐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선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 명이 다 관련되는데 그렇다면 누구한테 어떤 특정 개인 경찰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 경찰한테 맡겨서 이걸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특검으로 뭔가 이 사태의 이 진원을 그리고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3의 어떤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춘철님들도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산농원님은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안전에 관한 것들을 정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이게 다시 퇴행하는 것은 아니도록 국민에게 안심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은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